여러분 혹시 매일 밤 자리에 누우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자세로 눕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습관처럼 반복되는 수면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눌러서 결국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은 편하게 자는 게 최고지. 자세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면과 심장 건강을 함께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걸 봐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와 디스크는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자세 하나에도 신체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쁜 자세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은 물론 허리까지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든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 긴 시간을 건강한 자세로 보내느냐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몸을 망가뜨리느냐에 따라 10년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이 들어도 심장을 보호하고 뇌혈관과 허리를 편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자세는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하지 않아도 혈압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병원비도 아낄 수 있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면 자세가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편하다고 생각해온 그 자세가 왜 심장과 혈관을 압박하는 위험한 자세였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진짜 몸을 살리는 수면 자세인지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냐? 이 단순한 생각이 생각보다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수면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과 뇌 척추가 회복하고 재정비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잔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이면 2000시간 이상이고 10년이면 무려 2만 시간 이상을 특정 자세로 누워있는 셈입니다. 이 긴 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보내고 있다면 그건 매일같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와 허리를 눌러서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60세를 지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척추를 지지해주는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다리 쪽으로는 혈액이 고이게 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과 폐에 부담이 갑니다. 가슴을 누르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폐는 제대로 팽창하지 못해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의 문제입니다. 특정 자세는 기도를 좁게 만들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이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입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허리와 목 주변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누워있는 부위인데, 젊을 땐 디스크가 유연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견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탄력이 줄어들면서 아주 작은 자각에도 통증과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나는 밤에 7시간, 8시간은 자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와 심장은 그 시간 내내 과도한 압박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면 자세라는 건 그냥 편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디스크 심하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무심코 해온 그 익숙한 자세가
이런 위험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피해야 할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자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들으신 오늘 밤부터는 꼭 바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5위는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젊은 시절엔 엎드린 자세가 마치 포근한 이불에 안긴 듯 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배를 바닥에 붙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안정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위는 바로 목입니다. 엎드린 채로 잠을 자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고 그 상태로 몇 시간씩 고정되면서 목뼈와 디스크에 강한 비틀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단단해서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문제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이 눌려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폐 기능이 좋아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심장과 뇌가 밤새 부족한 산소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68세 박성호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면 중 혈중 산소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어요. 의사는 수면 자세를 바꾸라고 권했고 박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단 2주 만에 새벽에 숨막혀 깨어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렇게 푹 잔 건 10년 만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단순히 목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 그리고 뇌까지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꼭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수면 자세 4위는 바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자세가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젊을 땐 척추가 곧게 펴지고 균형도 잡혀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혀와 목 뒤쪽 살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고 목 근육은 약해져 기도가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면서 숨이 10초 이상 멎는 상태인데 한두 번이 아니라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될 수 있어요. 숨이 멎을 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혈액을 밀어올리며 부담을 받습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이 가죠. 인천의 72세 윤경희 어르신도 평생 똑바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낮에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시간당 40번 이상 숨이 멎고 있었고 8시간 동안 300번 넘게 호흡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수면 자세 교정을 권했고 윤 어르신은 옆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했죠. 3주 만에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는 젊을 땐 괜찮았지만 지금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수면 자세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젊을 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장은 가슴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게 되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과 혈관 모두 약해지고 탄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밤새 압박이 지속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죠. 또 하나의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위장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젊을 땐 괄약근이 이를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약해져 새벽에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따갑고 기침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진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괴로움을 겪으셨는데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염이 발견됐고 심장에는 부정맥 증상도 있었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 새벽 통증이 사라졌고 부정맥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겉보기엔 편안해 보여도 심장과 위장 모두를 압박해 동시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위험한 수면 자세 2위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죠. 높은 베개가 편하고 목이 시원해서 좋아요. 젊을 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엔 이 습관이 뇌와 목 건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게 되고 이때 목 디스크가 눌리면서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압박은 통증과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바로 높은 베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뇌혈류입니다. 목 뒤쪽에는 뇌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베개가 높으면 이 혈관이 눌려서 산소와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높은 베개는 뇌졸중 위험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고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처럼 혈압이 불안정한 시간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베개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1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워 주무시죠.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허리와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디스크와 신경에 압박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튼튼해 어느 정도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디스크는 딱딱해져 작은 자극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디스크가 터져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자면 종아리 뒤쪽 혈관이 긴장되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한 노인분들은 혈액이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심장이나 뇌를 막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6세 오성태 어르신은 평생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오래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혈관 검사에선 작은 혈전까지 발견됐죠. 의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는 자세를 권했고 습관을 바꾼 후 한 달 만에 통증과 저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건 편안해 보여도 사실은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잠자리 자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운 자세입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엔 작은 베개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베개는 목의 곡선을 살짝 받쳐줄 정도로 너무 높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은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로 올라오게 돼 압박을 피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눕는 것보다 심장이 훨씬 편하게 뛸 수 있습니다. 둘째, 위산 역류도 줄어듭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죠. 셋째, 무릎을 살짝 굽히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돼 디스크에 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넷째,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다리 혈관이 눌리지 않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낮고 부드러운 베개는 목의 긴장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자세를 한번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몸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수면 자세만 바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3가지만 더 실천하시면 깊은 잠과 개운한 아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2시간 전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술을 분해하는 속도가 2050%까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알코올이 몸에 더 오래 남고 수면 중에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맥박이 빨라져 오히려 잠을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숨이 막히는 증상이 알코올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박노식 어르신도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밤마다 34번씩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음주를 줄이란 말을 들었고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 술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아침엔 머리가 맑고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밤마다 깨던 이유가 술 때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두 번째는 밤 10시 이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건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밤늦게 마시는 물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소변을 참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밤새 23번씩 화장실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잠에서 자주 깨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3세 이순자 어르신도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아침마다 피곤하고 두통이 심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보라고 했고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9시 이후엔 물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겨울철 과도한 난방은 방 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목이 마르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을 유발하고 여름철에는 너무 덥거나 습하면 땀을 흘리며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면 호흡기도 편해지고 코막힘이나 입마름 증상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습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환경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 그리고 심장과 뇌를 지키는 황금 수면 자세,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한 3가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엎드려 자기. 둘째, 똑바로 천장 보고 자기. 셋째, 왼쪽으로 자기. 넷째,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섯째, 다리 쭉 펴고 자기. 이 5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자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혀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목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낮고 편안한 베개를 사용해 보세요. 이 자세 하나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보내는 수면 시간, 그 자세가 바뀌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서서히 쌓여 어느 날 큰 병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오늘 바꾸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아니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내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삽니다.
오늘 밤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